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새 끼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 증시도 힘이 없는 모습을 현재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마도 많은 기업들이 현재 지쳐가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코스피 기준으로는 2910포인트 이 정도 라인이 최근 4, 5개월간 바닥권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에는 조금 지지를 해주지 않겠나 이러한 생각도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이라는 건 중요하겠죠. 희망을 가지고 계속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환율 1200원 앞으로의 전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카카오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요. 지금 투자의 정답이 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2022년에는 바이오가 강할 거다. 이러한 생각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바이오를 사야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의 리포트 한 개를 보고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매일매일 주린이 위한 경제뉴스 10분 정리. 오늘은 22년 1월 11일 화요일입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Let's get it! 자, 오늘의 경제뉴스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기 앞서 좋아요 누르시면 저 기리세에게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 어젯밤 뉴스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미국 증시 조기 긴축 우려의 혼조세, 그리고 화이자는 오미크론 백신이 3월에 출시한다고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혼조세를 나타냈는데요. 그런데 그 와중에 의미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다우존스는 전장보다 0.4% 하락, 그 다음에 S&P는 0.1% 하락, 그 다음에 나스닥은 0.05%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는데 뭐 여기까지 보면은 그렇게 차이가 없죠. 그런데 나스닥은 장 초반에 무려 2.7%나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장 막판에는 0.05% 상승으로 마감했으니까 장중에 무려 2.7%가 빠졌다가 다시 쭉 올라와서 3% 가까이 급등을 했다는 소리겠죠.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최근 많이 떨어진 나스닥에 의미 있는 저점 매수가 들어온 거 아니겠는가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저점 매수는 오늘까지 단단하게 유지해야 의미가 갈수록 강해진다고 볼 수 있겠죠. 오늘 저녁 미국 나스닥이 어떻게 끝날지 관심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글로벌 제약사 오미크론 백신 개발 속도. 화이자, 모더나 등 글로벌 제약사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오미크론 변이 예방을 위한 백신 개발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화이자 CEO는 오미크론 변이를 목표로 개발 중인 백신이 3월에는 준비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으며 새 백신은 오미크론뿐만 아니라 유행 중인 다른 변이 바이러스도 예방할 수 있게 만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더나 CEO도 오미크론 변이에 특화된 백신 부스터에 대한 임상 시험을 곧 시작할 예정이며 올해 가을 오미크론 변이를 막기 위한 부스터샷 접종 계획에 대해서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어제 새로운 역사를 하나 써내려갔다고 하는데요. 외신, 오징어 게임 할아버지 오영수, 골든글로브 역사 새로 썼다. 자, 아마도 많은 기분들이 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의 배우 오영수, 이분이 한국 배우 최초로 미국 골든글로브 나무조연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미나리에 나왔던 윤여정도 넘지 못했던 골든글로브의 높은 문턱을 4명의 영어권 배우를 제치고 깐부 할아버지가 넘은 것에서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하네요. 자, 이게 바로 문화의 힘이라고 볼 수 있겠죠. 가면 갈수록 더 좋은 작품, 그 다음에 더 좋은 음악, 그런 것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오토엔 이제 IPO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호등을 딱 봤더니 청신호가 켜졌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맞습니다. 수요 예측 결과겠죠. 수요 예측 경쟁률이 카카오페이 수준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IPO를 추진 중인 자동차 생활 플랫폼 업체 오토엔이 공모가를 5,300원에 확정을 했습니다. 수요 예측 경쟁률이 1,700대 1을 넘어서며 흥행 기대감이 현재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요 예측 경쟁률이 좋게 나오니까 회사 측에서는 조금 더 욕심을 낼 수밖에 없었겠죠. 우리 입장에서는 야, 굳이 올렸어야 됐나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공모가 밴드가 원래 4,200원에서 4,800원이었는데 상단을 초과한 5,300원으로 확정을 했으며 그리고 수요 예측 경쟁률 1,700대 1은 지난해 상장한 카카오페이랑 비슷한 바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토엔 대표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토엔 수요 예측에 많은 관심을 가져다준 투자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가 단순한 이동을 목적으로 자동차를 사용했다면 전기차 시대에는 이동 중에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토엔은 거기에 발맞춰 애프터마켓과 비포마켓을 연동하는 비즈니스 구조를 바탕으로 전기차 시대의 모빌리티 라이프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하겠다 이렇게 전했다고 하네요. 자, 어떤 기업이든 포텐셜이 부족한 기업은 없겠죠. 이 오토엔 또 이제 상장을 하고 앞으로 쭉쭉 뻗어나가는 좋은 기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소식이죠. 환율 1200원을 뚫고 올라갔는데 저항선 뚫은 환율이 1230원까지 단기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빠르게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자, 달러원 환율이 저항선으로 여겨졌던 1200원을 뚫고 올라가면서 금융시장의 긴장감도 현재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니까 단기적으로는 추가 상승의 가능성도 열어둬야 되지만 다만 환율의 상승세가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점차 원화 강세 국면으로, 그러니까 환율이 떨어질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환율이 1200원을 넘어선 것은 미국의 연준 조기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 우려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인 영향인데 미국의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다시금 높아진 만큼 당분간은 안전선호 위험 회피 심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팔고 떠난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KB증권연구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달러 지수와 달러원의 변동을 활용해 한번 계산을 해본다면 현재 달러원은 15원 이 정도로 오버슈팅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다만 지난해 9월에서 10월 달러원의 오버슈팅 폭은 30원을 상회하는 수준이었던 만큼 한국 수출 호조, 환전 수요 누적 등 원화 강세 요인에도 아직까지 15에서 20원 정도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투자에서도 추가 오버슈팅이 발생할 경우에는 상단의 1230원까지 열어둘 필요가 있다며 다만 그 가능성은 조금 높지 않으며 이달 1200원을 중심으로 등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네요. 그래서 환율이 더 올라가면 외국인이 또 탈출하니까 야 이거 진짜 큰일 났다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하지만 1200원을 넘어서는 높은 수준의 환율이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1분기에는 고점을 통과하는 상고 하재의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러한 전망도 많다고 하네요. 그리고 플러스 우리가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부분이죠. 원화 약세도 불구하고 증시에서 외국인의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전날 10일 하루를 제외하고 총 1조 7천억이나 매수를 했는데요. 환율이 보통 급등하면 외국인은 팔기 바쁜데 오히려 이렇게 매수를 하고 있으니까 야 이 정도면 외국인은 이제 환율 하락에 베팅하는 거 아니겠는가 이러한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지난 9, 10월달에 달러원 환율이 급등했었는데 그때는 외국인이 3조 원이나 순매도를 한 바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터키리스는 지금 현재 여기에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바로 외국인이 지금 현재 환율 하락에 베팅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앞으로 당분간은 지속적인 외국인 매수가 들어올 거다. 그렇다면 대형주 위주의 장세가 오지 않겠나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기분들도 위 생각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많은 기분들이 현재 해당이 되실 것 같아요. 저가 매수냐 눈물의 물타기냐. 개미 카카오 6일간 7,700억 샀다. 카카오 주가가 최근 하락을 거듭하면서 액면 분할 이전으로 후퇴했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은 새해 들어 7,700억이나 폭풍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의 기관이 지금 현재 쏟아내는 걸 전부 다 받고 있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최근 카카오가 겹악재로 급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장기 성장 전망은 여전히 좋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저가 매수에 나섰다는 이러한 분석이 주로 이루어지만 한편에서는 카카오가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야 이거 이렇게 떨어졌는데 혹시나 더 떨어지겠어 이러한 눈물의 물타기가 진행될 것이라는 해석도 현재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카카오의 상황이 어떤지 한번 전문가들의 시각을 보도록 할게요. 자, 카카오는 올해 들어 어쩔 수 없었겠죠. 나스닥도 쭉쭉 떨어지는데 성장주의 대표격인 카카오는 빠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카카오는 올해 들어 개장일인 3일 하루를 빼고 5거래일 연속 하락을 했는데요. 그 사이에 시가총액은 무려 7조 원이나 증발했으며 한때 네이버를 제치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거기에 이어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왔었지만 현재는 과거의 영광을 뒤로하고 7위까지 미끄러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개인은 개장일부터 전날까지 6거래일간 줄기차게 카카오를 타봤는데요. 하루에 1,300억이라고 볼 수 있겠죠. 7,700억이나 매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카카오를 어떻게 되나 증권가 시각을 한번 봤더니 이베스트 투자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은 카카오의 4분기 실적 부진과 정부 규제 방침 등을 이유로 목표 주가를 잇따라 하향했는데 투자 의견은 여전히 매수로 제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4분기 실적이 당초 예상치를 밑돈다는 것이지 수치상으로는 지난해보다 성장에 견조한 실적이며 장기적으로도 성장성이 높다는 게 이유라고 하네요. 그런데 이런 말은 현재 개인분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지난해 3월 말 기준으로 카카오 주주가 71만 명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액면 분할 이후에는 무려 130만까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 아마도 지금 이걸 들으시는 개분들 중에서 5분 중에 한 분은 카카오 주주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카카오 주주분들의 수익률이 좋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현재 주가는 고점 대비 44% 하락했으며 지난해 2분기와 3분기에 카카오 주식을 매입한 130만 명이 여지껏 팔고 있지 않다면 최소 마이너스 11%에서 최대 마이너스 43%까지 손실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아까 말했다시피 성장성 현재에 존재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지금 당장 사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떨어지는 칼날은 일단 피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한 전문가는 적어도 오는 3월 9일 대선 전까지는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크고 대선 후보의 정책 방향성에 따라 주가 영향을 받기 쉬운 상태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추매를 하기보다는 관망하는 것을 추천한다며 카카오 등 성장주가 조정 시점이고 장기 보유 시 저점 매수 전략이 유효하긴 하지만 하방이 어디까지 열리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전문가도 저점 매수든 평단 낮추기든 최근과 같은 금리 인상기에는 절대로 비투는 금물이라며 어떤 거를 선택하든 반드시 여유 자금으로 투자에 임해야 된다고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결국 카카오 주주분들의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위 기사의 시각은 저 기리시랑 완벽하게 똑같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네이버와 카카오, 네카오라고 불리는 그 두 개 기업은 재작년과 작년 엄청나게 급등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당시에 급등한 피로감을 현재 풀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며, 마침 그 와중에 정부 규제 이러한 리스크가 생겼으니까 그 리스크가 일단 옅어지기 시작하는 대선까지는 조금 기다려보는 게 어떻겠나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일단 우리는 추가 매수는 살짝 참고요. 3월 9일까지 기다려보거나 혹은 거래량 터진 양봉, 그 다음에 추세적인 상승으로 전환, 이 두 개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우리의 소중한 돈을 굳이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려고 이렇게 단기간으로 조금 위험한 투자는 살짝 피하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뉴스가 아니겠는가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2022년에 축포를 터뜨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올 한 해 어떠한 기업에 어떠한 이벤트가 있는지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2년에도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는 굵직한 이벤트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한미약품이랑 유한양행인데요. 6일 업계에 따르면 유한양행은 회사의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레이저 티닙을 글로벌 블록버스터로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술을 이전받은 얀센은 미국 FDA의 혁신치료제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연초 국산 코로나19 백신 탄생도 가시화될 전망입니다. 개발 단계가 가장 빠른 곳은 SK바사인데요. 상반기 중 식품의약안전처로부터 GBP510의 품목 허가를 얻어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현재 가장 각광을 받고 있고, 그리고 플러스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이렇게 올 한 해 동안 어떠한 기업들이 또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뒤에 정리한 자료도 있으니까 이 자료는 기분들이 스크린샷 찍어서 보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부터 희소식을 전해올 기업도 상당수다. 휴젤은 이르면 당장 이달 신제품 스킨 부스터를 출시한다고 하는데요. 늦어도 내달에는 제품을 시장에 내놓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유바이오로직스는 1분기 중 자체 개발 코로나19 백신 유코백19의 비교 임상 3상을 실시를 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한미약품의 포즈오티닙은 FDA 허가 서류 심사 진행 여부도 나온다고 하고, 다음으로 메디포스트는 1분기 무릎 관절 치료제 카티스템의 일본 임상 3상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이 회사는 지난해 2월 일본 후생 노동성으로부터 3상을 승인받은 바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분기 마지막으론 GC셀의 미국 자회사인 아티바의 나스닥 상장도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아티바는 작년 12월 16일 증권 신고서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다시 제출했으며, 그 이유는 SEC가 보완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큰 특이사항이 없다면 아티바는 1분기 중 나스닥 시장에 상장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2분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는 국산 코로나19 백신의 허가가 기대되는데요. SK바사는 상반기 중 식약처로부터 자체 개발 코로나19 백신의 품목 허가를 획득했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대웅제약은 위식도 역류 질환 치료제 팩수프라잔이 출격 대기 중이라고 한데요. 참고로 팩소프라잔은 작년 12월 식약처의 품목 허가를 받았으며 34호 국산 신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해외에서 1조 원이 넘는 기술 수출 성과를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미약품의 호중구 감소증 치료제 롤론티스에 대한 기대감도 유효하며, 대규모 기술 이전으로 주목을 받은 레고킨 바이오의 항체 약물 접합체 치료제의 첫 임상 성적도 나온다고 합니다. 2분기 마지막으로는 종근당의 샤르코 마리투스 치료제 CKD510은 글로벌 일상 환자 투약 종료 후 결과 분석 단계에 돌입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상반기 중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3분기는 한올 바이오파마는 대웅제약과 함께 안구 건조증 치료제 HL036을 공동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미국 3-2상, 그 다음에 중국 3상이 진행 중인데요. 이 중에 미국 3-2상은 올 8월께 마무리될 것으로 회사는 현재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마지막 4분기는 GC셀, 그 다음에 유한양행인데요. GC셀은 4분기 회사의 첫 제델 유래 자연살해 세포 치료제 이 임상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한양행은 얀센을 통해 연내 레이저 티닙으로 FDA 혁신 치료제 지정을 신청하며, 이 경우 유한양행은 단계별 기술료 마일스톤과 기술 사용료 로열티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기분들 아마도 많은 기분들이 조금 외계어듣는 그러한 기분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길이 또 바이오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뉴스를 본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외계어 같은데요. 어쨌든 위와 같이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이러한 기업들의 이벤트가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분들 관심 있다면 스크린샷 찍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초 뒤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기업 한 가지만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금융지주 호실적 전망이도 주가는 저평가. 자, 은행의 리포트가 나온 건 정말 오랜만에 보는 거 같네요. 최근 들어 주가가 많이 오르긴 올랐나 봅니다. 한국투자증권은 11일 우리 금융지주에 대해서 순이자 마진, NIM 개선세에 힘입어 양호한 실적 흐름이 예상된다며 투자기관 매수와 목표 주가 17,000원을 유지를 했다고 합니다. 자,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우리 금융지주의 4분기 지배순이익은 2,69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62%나 증가할 전망이라며 앞으로의 실적이 견조할 것이라고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이것도 중요하겠죠. 주주친화 정책 시행이 가능해졌다며
작년 11월 내부 등급법 2단계 승인으로 보통주 자본 비율이 1.3%포인트 개선된 점도 배당 여력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금융지주 최근 이틀간 엄청나게 급등하고 있는데요. 목표가는 17,000원을 현재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거기까지 갈 수 있을지, 그리고 플러스 다른 은행도 마찬가지겠죠. 이러한 금융주를 언제까지 투자를 해야 될지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경제뉴스는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